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결국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이날 다우 지수가 0.26%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56%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10% 하락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자재, 산업, 부동산 관련주가 상승했고 반면 기술주와 통신, 헬스, 에너지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이날 0.5%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주가가 전날이 2% 이상 오르면서 시총 3조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이날 결국 3조 달러 돌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구글의 주가는 0.8% 하락했고 아마존의 주가는 0.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CDC가 이제 무증상 감염자의 그 격리 기간 자체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항공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전날엔 항공주들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날은 아메리칸 항공이 2% 오르고 델타 항공이 1.6% 오른 등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모더나나 화이자와 같은 이제 제약주는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노바백스 역시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7% 이상 장중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주가도 거의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날 오미크론 관련한 이제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요. 아까 CDC가 무증상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축소했고, 이 같은 소식이 전날 나온 데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델타 중화력을 키워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에게서 2주 후에 14배에 달하는 오미크론 변이 중화력이 확인됐고 델타 변이 중화력도 4배로 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델타 변이 중화력이 높아지면 결국 델타 변이 재감염률이 낮아지고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밀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하고 과거 변이보다 증상이 경미하다면 중증 질환이 줄고 감염이 사회와 개인에 덜 차질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 연말에 그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날까지 올해 들어서 69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시장의 충격, 그에 따른 포지션 자체가 일부 되돌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오미크론 공포에 매도를 내놨던 매물들이 이제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이 되돌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전날에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랐었는데 그거 자체가 시장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 우려 자체를, 어려움 자체를 결국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내년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같은 이슈, 그러니까 팬데믹, 추이, 그리고 공급망 이슈,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다들 내년에는 주가가 올해와 같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27.6%가량 올랐습니다. 미국의 10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계절조정 10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로 19.1%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19.7%에서 하락한 것입니다. 전미주택가격은 14개월 연속 상승률을 높이다 지난 8월 상승세를 멈추고 9월과 10월 2개월 연속 상승률을 낮췄습니다. 2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2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로 18.4% 올라 전월 기록한 19.1%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번 수치는 월가의 예상치인 18.6%도 밑돌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은행감독 부의장 후임으로 세라 블룸 레스킨 전 재무부 부장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레스키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호소해온 인물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입니다. 그는 또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 재무부 부장관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준 이사를 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연준 이사직에는 리사 쿡 미시건 대학교 경제학 교수와 필립 제퍼슨 데이비드슨 칼리지 교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쿡과 제퍼슨 교수는 모두 흑인이라 연준 내 다양성 측면에서 바이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널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연준 은행감독 부의장 1명과 연준 이사 2명 등 총 3명의 이사를 지명해야 합니다. 지명은 이르면 1월 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27일 기준 팬데믹 이후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44만 명으로 지난해 12월 최다치를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변이들보다 최대 70배가량 전염력이 강해 빠르게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7일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25일 기준 일주일간의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비중이 58.6%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 지수의 올해 상승률이 S&P 500 지수의 상승률을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CNBC에 따르면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23%가량 올랐고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28%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월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나스닥 지수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S&P 500 지수를 밑돌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나스닥 지수가 44% 오르고 S&P 500 지수가 16% 올라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더 컸습니다.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상승률을 보면 나스닥 지수가 139% 오른 반면 S&P 500 지수는 6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31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휴가를 내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시황은 전해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